네, 안녕하세요. 류창훈 세무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20억짜리 신축 상가를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증여로 주고 싶어요. 이럴 때, 그 세금이 어떻게 틀려지는지에 대해서 네 가지 경우를 저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일 간단하죠? 아버지가 아들한테 20억을 현금으로 주고, 야, 아들, 네가 그 돈으로 상가 사. 이제 요런 거죠. 제일 간단한 케이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버지가 일단은 자기가 상가를 구입을 하는 겁니다. 20억짜리를 구입을 하고 그 뭐 대출이나 이제 보증금이 이제 5억 5억 있는 상태에서 최소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아들한테 전부 주는 겁니다. 최소 왜 6개월이 지나서 주는 건지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제 전부 증여를 한다는 뜻은 뭐냐면 어, 야 아들 대출이랑 보증금은 네가 신경 쓰지 마. 대출 아버지가 그냥 계속 이자 내고 갚을 거고 보증금도 그냥 세입자 나가면 그 아빠가 줄게. 이거 신경 쓰지 마. 그럼 결과적으로 전체를 다 증여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부 증여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아버지가 역시 마찬가지로 상가를 20억에 구입을 하고 2년이 지나서 아들한테 주기는 주는데 야 아들 대출과 보증금은 네가 갚어. 네가 아들한테 증여는 증여로 줄 건데 부담을 주는 거죠. 대출 5억 보증금 5억 네가 갚어. 그래서 이런 거는 부담부 증여라고 하죠. 그래서 왜 또 2년인지도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그 역시나 상가를 구입해서 이번에는 2년 후에 주는 건 주는 건데 건물만 부담부증여를 주는 겁니다. 즉 대출은 토지랑 건물에 대한 공동담보기 때문에 복잡하니까 요거는 아버지가 계속 갚고 건물에 딸린 보증금만 아들 네가 부담해. 단 건물만 증여하는 겁니다. 즉 밑에 있는 토지는 그 증여해서 생략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네 가지의 경우로 했을 때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일 간단하면서 제일 세금이 많이 나오는 케이스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현금을 20억 주고 아들이 그 현금으로 상가를 구입하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증여세 20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계산해야 되는데 20억에 대한 증여세는 이렇게 계산하죠. 일단 증여가액이 20억이고요. 부모 자식 간 5천만원 공제가 되고요. 그러면 증여 과표는 19억 5천이고요. 보통 이제 여기 증여 세율을 보시면 10억에서 30억 사이는 40%가 적용이 되고 누진공제 1억 6천을 빼주게 되어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계산해야 되는데 그냥 계산하기 복잡하니까 40% 곱하고 1억 6천 빼면 단계적으로 계산한 거랑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40% 곱하고 1억 6천 빼면 그 증여세가 6억 2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들이 이제 상가를 구입했으니까 취등록세를 내야 되겠죠. 그래서 취등록세는 20억에 대해서 4.6% 그럼 9,200을 냅니다. 그래서 6억 2천과 9,200이 아들이 부담할 세금인데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증여세가 6억 2천 굉장히 크단 말이죠. 근데 아들이 지금 돈이 없어요. 20억 받아서 상가 20억에 샀는데 그래서 이 증여세를 만약에 아버지가 내주셨다면요. 이거 다시 증여세 다시 계산해야 돼요. 어떻게? 20억 플러스 6억 2천으로 다시 계산해서 이렇게 증여세를 다시 산출해야 됩니다. 다시.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일단은 뭐 6억 2천은 아들이 냈다고 가정하고 그래서 6억 2천과 9,200이 든다. 이제 이렇게 일단 정리하고요. 세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케이스죠. 현금으로 주는 거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아버지가 일단 상가를 구입하는 거예요. 일단 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대출도 있고 보증금도 있는데 최소 6개월이 지나서 근데 안전하게 하려면 2년이 지나야 된다 이거죠. 안전하게 하려면 2년이 지나야 된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아들에게 전부 증여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전부 증여가 뭐라고요? 대출도 보증금도 다 아버지가 그냥 부담하겠다. 야 아들 그냥 너는 그냥 아무 신경 쓰지 마라. 이거 다 이자도 아버지가 갚고 보증금도 세입자가 달라고 하면 아버지가 줄게. 그러니까 완전 다 증여하는 거죠. 100% 증여.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 근데 저희가 그 증여재산
평가할 때 1순위가 매매 사례가, 2순위가 감정가, 3순위가 이제 그 감정도 안 받겠다 그러면 기준시가로 가야 되는데 최소 6개월 지나서 증여하는 방법이 바로 그 기준시가로 신고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시가는 16억이라고 가정하면요, 증여가액은 16억이고 20억에 구입했지만 기준시가는 더 싸겠죠. 그래서 16억이고 5천, 부모 자식간 5천 빼고 그럼 15억 5천에 대해서 역시나 40% 세율이죠. 그래서 40% 곱하고 누진공제 빼면 증여세가 한 4억 6천 나옵니다. 그리고 취등록세는 그 아버지가 20억 구입한 거에 대한 9,200과 아들한테 16억을 증여했죠. 증여했을 때 증여세율, 그 증여시 취득세율은 4%가 적용이 되죠. 그래서 6,400이 나와서 도합 등기 비용은 한 1억 5,600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증여세도 아버지가 내주셨다면 역시나 증여세 다시 계산해야 됩니다. 요거 다시 계산해야 된다는 거, 이것도 좀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그러면 왜 그 아버지가 구입하고 6개월이 지난 뒤에 아들한테 증여를 해야 되냐, 이제 이거죠. 왜 그러냐면 예전에 제가 이제 요 영상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보통 저희가요 그 증여 그 재산을 평가할 때는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에 매매 사례가 있냐, 첫 번째 매매 사례가 없으면 감정 받을 거냐, 그것도 아니면 기준시가로 가라 이건데, 아버지가 만약에요 구입을 하고 6개월 안에 아들한테 주면 아버지가 구입한 그 가격이 바로 매매 사례입니다. 매매 사례, 본인의 매매 사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준시가로 신고했지만 그 세무서에서 야 6개월 안에 네가 산 가격 네 매매 사례 있잖아 20억, 그래서 20억으로 다시 증여세를 다시 과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구입하고 6개월이 지나서 증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안전한 방법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행 그 규정에 이런 규정이 있어요. 전 6개월 후 3개월 사이에 매매 사례가 없냐? 그러면 과세관청에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증여일로부터 전 2년까지의 매매 사례를 그 찾아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만약에 그 6개월은 지났지만 요 사이에 구입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구입을 하고 1년 지나서 증여를 했다. 이것도 그 세무서에서 보니까 기준시가랑 그 구입가랑 차이가 만약에 굉장히 많이 난다 그러면 이거 심의를 거쳐서 야, 이거 뭐 똑같은 상가 자기 거 2년 내에 20억에 산 가격이 있네. 우리 그럼 이걸로 그 증여재산으로 볼 거야. 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소급해서 과세하는 개념이라 실무에서 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건 좀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큰 경우는요 꼭 6개월만 따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요 2년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 최소 6개월 안전하게 하려면 2년이 지난 다음에 증여를 하는 게 좋다 이거죠. 2년이 지난 다음에 증여를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금액이 작은 거는 6개월 지나서 해도 될 것 같지만 금액이 큰 경우는 좀 조심해야 되겠죠. 기준시가랑 이 구입가랑 차이가 많이 나는 것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거죠. 아버지가 일단은 상가를 구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출 5억 보증금 5억이 있는 상태에서 2년이 지난 다음에 아들에게 부담부 증여로 줍니다. 이것도 그 2년이 아까의 그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부담부 증여라고 하면은 조금 이따 배우겠지만 아버지의 양도와 아들의 증여를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건데, 상가 같은 경우는 양도세 계산할 때 2년이 지나야 누진세율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2년 뒤에 부담부 증여를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부담부 증여는 이거죠. 20억짜리를 주긴 주지만 야 아들 대출 5억이랑 보증금 5억은 네가 갚어. 네가 갚어. 그럼 이거는 공짜로 이거는 공짜가 아니죠. 이건 아들이 갚아야 되니까. 그럼 결국 증여 가액에서 요 금액은 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증여 가액을 뭘로 보냐? 그 증여 가액을 2년 지나서 이제 증여하는데 일단은 그 매매 사례가액 없고요. 그 감정 안 받았고요. 그러면 기준시가로
증여가액을 평가하시면 됩니다. 즉 그래서 16억에서 채무에 요거 대출이랑 보증금은 그 공짜가 아니죠. 요거는 아들이 갚는 거니까 요 10억은 빠지고요. 그다음에 부모 자식간 5천 빼고 그러면 5억 5천에 대해서 5억에서 10억 이하는 30%의 누진공제 6천이죠. 그거 빼면 1억 5백이 증여세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는 이 10억을 아들한테 떠넘긴 거죠. 공짜가 아니라 유상으로 넘긴 거죠. 대가성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이 10억이 양도가액이 되는 겁니다. 아들한테 10억에 판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구하냐? 양도도 증여할 때도 기준시가로 평가했으니까 취득가액도 14억 기준시가 중에서 우리가 총 16억 중에 10억 만치를 양도로 봤으니까 16분의 10억만큼만 취득으로 보겠다. 그래서 계산하면 8.75억이고요. 그래서 양도차익이 1.25억이고 2년이니까 장기보유공제 없고 기본공제 빼주고 그러면 양도세 과표에다가 8,800에서 1억 5천 사이는 35% 구간입니다. 누진공제 1,490만원 빼주면 양도세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취득록세는 일단 아버지가 구입했으니까 역시나 20억에 4.6% 9,200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들의 취득세는 조금 틀려집니다. 어떻게 틀려지냐면요. 지금 아들이 공짜로 받은 건 얼마치예요? 공짜로 받은 건 16억 중에 공짜로 받은 거는 6억이죠. 그래서 6억에 대해서는 증여세율 4%가 증여시 취득세율이 4% 적용되고 그 다음에 유상으로 받은 거는 10억이죠. 10억에 대해서는 4.6%를 적용하면 7천이 나와서 도합 아버지랑 아들의 취득록세를 다 합하면 1억 6,200이 나옵니다. 1억 6,200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사실은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이 이거죠. 마지막 4번. 아버지가 아들한테 상가를 이제 신축 상가를 아버지가 구입을 하고 대출 5억 보증금 5억이 있는 상태에서 2년이 지나서 건물만 부담부 증여를 하는 거예요. 보증금 5억을 아들한테 떠넘기면서 대출은 그냥 아버지가 갚겠다고 하는 거고요. 이랬을 때 어떻게 되냐? 일단은 증여 당시 건물만 기준시가는 8억입니다. 8억. 그러면은 증여가액은 일단 8억이고요. 그 다음에 보증금 5억은 아들한테 부담 주는 거죠. 떠넘긴 거죠. 그러니까 5억은 빠지고 5억 빠지고 5천 빼면 어떻게 돼요? 증여과표는 2.5억 원이고요. 그 다음에 2.5억 원에 대해서는 세율이 20%고 누진공제 1,000만원 빼면 4천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의 양도세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지금 떠넘긴 이 보증금이 양도가액이 된다고 그랬죠? 양도가액. 그러면 취득시 기준시가분에 8억 중에 5억만큼을 양도를 보니까 취득가액 7억 중에 8억 분의 5억만큼만 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양도차익 6,250 나오고 250 공제 6,000에서 누진세율 하면 918만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취득록세도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20억에 구입했으니까 4.6%고 아들이 건물에 대한 취득세는 증여 부분은 4%, 그 다음에 순수 유상 부분은 4.6%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아니 세무사님 뭐 당연히 세금이 적게 나오겠죠. 토지는 증여 안 했으니까. 그런데 저희가요 수익형 건물을 아들한테 증여를 해주고 싶은 부모님들이 많아요. 왜? 그 돈들로 자금 출처도 만들 수 있고 거기서 이제 계속해서 수익이 발생하니까 그걸로 뭐 아들 뭐 사업 자금이든 생활비든 뭐든 이제 아들의 소득원으로 만들어 줄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건물만 증여해도 그 효과는 충분히 누릴 수 있다 이거죠. 왜? 건물에서 계속해서 임대료가 나오니까 증여한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증여한 순간 여기서 나오는 임대료는 아들께 되는 거잖아요. 아들께. 그죠? 만약에 아버지가 계속해서 이거를 자기가 갖고 있다가 나중에 상속으로 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 임대료만큼도 다 상속재산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기에 주고 싶으면 이 건물만 줘도 그런 효과를 상당히 나중에 상속세 절감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예,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 세금만 놓고 보면 마지막 4번이 제일 유리합니다. 마지막 4번 여기 보세요. 20억 현금 증여했을 때 세금 7억 1200 이거 취등록세까지 다 합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부증여 6억 1600. 그 다음에 2년 지나서 부담부증여 2억 9400, 근 3억 정도 나오죠. 그 다음에 50%나 절감되죠. 그 다음에 건물만 증여하면 그래도 또 1억 정도, 1억 2천 정도 절감이 되죠. 이렇게 이게 가장 세금이 쌉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도 좋긴 한데, 근데 이거 이제 세금만 넣고 보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하기까지의 어떤 과정에서 조심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부담부증여를 일단 우리는 초점을 맞춘 거기 때문에 일단 임대차 계약을 다 제작성해야 됩니다. 아들과 간혹가다 작성 안 하고 아버지의 그 월세 통장으로 계속 아들이 돈을 받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러면 나중에 부담부증여 다 부인당합니다. 이거. 예, 그래서 월세 통장도 아들 것으로 다 바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여기 상가기 때문에 임대사업자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상가 건물을 아들한테 줬으면 아들도 사업자를 내야 되거든요. 이럴 때 이거 뭐 포괄양수도로 넘겨야 되냐, 아니면 뭐 세금계산서로 발행해야 되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증여가 들어가기 때문에 특수관계자 간의 상증법상 어떤 이익의 증여에 대한 부당행위 개선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아들은 어찌됐건 간에 건물은 아들 거지만 이 건물이 어디에 깔고 있어요? 아버지 토지 위에 깔고 있죠? 그러면 아들이 아버지한테 임대료를 내야 돼요. 토지 임대료를. 그러면 그 임대료는 어떻게 할 거냐? 시가, 아버지와 아들 간에 이거 시가를 적용을 잘못하면 그것도 또 증여로 보기 때문에 어떻게 시가를 적용할 거냐 등 고려할 요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너무나 전문적인 부분이라서 뭐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추후에 이런 수익형 건물을 자식에게 주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이런 방법도 있다. 그리고 이런 방법을 할 때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랑 충분히 상담한 후에 그런 의사 결정을 내리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보입니다. 예, 오늘 그 강의도 뭐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예, 감사드립니다.